영화 시작합니다. 1930년대 중국, 수많은 무술인들이 모여있는 불산에 새로운 무술 도장이 열렸습니다. 새롭게 도장을 연 류사부, 영춘권 고수라는 연문을 찾아가 대련을 신청합니다. 가족과 식사 중이던 연문은 대련을 다음으로 미루지만 류사부는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식사하던 연문은 대련하러 온 류사부에게 계획에 없던 식사 대접을 하는데요. 연문이 무술하는 것에 대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내. 연문은 자신을 쓰러뜨리러 온 상대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합니다. 나무에 걸린 연을 떼러가다가 우연히 연문의 집을 보게 된 사람원. 류사부는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영춘권 고수 연문에게 크게 한 수 배웁니다. 이제 막 무술 도장을 연 류사부가 걱정을 하자 연문은 이 대련의 결과를 함구하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일은 사담원에 의해 삽시간에 퍼지게 되고 소문이 퍼지고 있는 이 식당에 하필 연문이 찾아왔습니다. 사업하는 친구 청천을 만난 연문. 사담원의 형이자 이 식당의 주인인 무치림은 연문이 류사부를 이긴 사실을 알고 있고 연문은 당황합니다. 결국 이 소문은 류사부의 귀에 들어가고 류사부는 이 식당에서 사담원을 찾습니다. 눈치가 없는 사담원은 본대로 이야기했다고 하고 급기야 2층에 있는 연문에게까지 찾아갑니다. 이 상황에서 대련한 당사자 연문과 류사부는 답답한 상황이고 도무지 눈치가 없는 사담원은 형 무치림에게 개념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때 경찰 2조가 나타나 소리를 지르며 연문에게 총을 들이댑니다. 연문은 가볍게 총을 제압하며 진정한 무인이 어떤 자인지 소개합니다. 我哋練武之人呢，中氣搞，有時講嘢大聲咗。不過講嘢大聲唔代表唔斯文，理論上大家都斯文人。好似諗開張台俾李隊長，入咗數啊。 진정한 무인의 품격을 보여주는 연문. 연문은 사업하는 친구 청천에게 사업 자금을 대어줍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무치림은 자신이 배워온 무술을 연문에게 봐달라고 합니다. 연문은 아들이 그린 그림은 봐주지 않고 무술을 지도해주는데 이 모습이 너무 싫은 아내. 급기야 소리를 지르고 남자들은 얼른 자리를 피합니다. 또다시 아내에게 꾸중을 듣는 연문. 한편 무술가들의 메카 불산에 금산조 패거이가 나타납니다. 그는 불산의 무술 도장들을 찾아가 도장 깨기를 시작하는데요. 상당한 실력의 금산조. 기본적인 무술은 물론 무기도 잘 다룹니다. 간만에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려는데 무치림이 찾아옵니다. 금산조의 도장 깨기 소문을 들은 연문. 그러나 아내 눈치가 보입니다. 가장 최근에 도장을 연 류사부마저 금산조에게 당하고 맙니다. 드디어 금산조는 연문을 찾아갑니다. 많은 도장들을 깨고 온 금산조는 처음과 다르게 굉장히 무례합니다. 금산조의 목적은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도장을 여는 것. 연문은 도장을 열려면 대련이 아닌 도장을 열 장소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금산조를 돌려보내는 연문. 하지만 금산조는 계속해서 연문을 도발합니다. 소문은 벌써 경찰들에게도 들리고 연문은 2조에게 사람들을 밖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一定要幫我哋爭翻啖氣。 결국 두 사람의 대련은 시작되고 무술이 안되자 자신의 칼을 꺼내드는 금산조. 연문은 기본이 안되어 있는 그에게 참 교육을 시전합니다. 이 대련 이후 연문은 불산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받습니다. 시간이 흘러 1937년 7월 7일 중일 전쟁이 발발하고 일본의 침략으로 피폐해진 중국 전역은 기아로 허덕였습니다. 1938년 10월 불산을 점령한 일본군은 공장과 가옥들을 파괴했고 인구는 3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줄었으며 고작 몇몇 공장만 겨우 가동됐습니다. 이때 연문의 집은 빼앗겨 일본군의 본부로 쓰여졌습니다. 그렇게 잘 살았던 연문도 궁핍하게 살았는데요. 집에 있던 좋은 물건들을 거의 다 팔고 하나 남은 시계를 팔러 가는 연문. 아내는 춥다며 연문에게 코트를 입혀줍니다. 사람들은 쌀을 구걸하고 있는 상황. 이곳에 청천을 오랜만에 만납니다. 그나마 돌아가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청천. 청천은 연문에게 식사를 권하지만 연문은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집에 더 이상 내다팔 것이 없는 상황. 결국 연문은 일자리를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일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다 겨우 광산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무치림을 만납니다. 이곳엔 생각보다 무인들이 많았습니다. 점심으로 받는 군고구마 하나, 집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연문은 참아먹지 못합니다. 이를 본 무치림은 배부르다며 자신의 것을 연문에게 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곳에 일본 군인들이 찾아왔고 중국 경찰이던 이조는 일본군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중국 무술인들의 무술을 보고 싶다며 지원자를 받는 상황. 일본인들과의 무술에서 이기면 쌀 한 자루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찾아간 일본 대련장, 그곳엔 이미 류사부가 있었고 대련을 끝내고 쌀 한 자루를 받고 나갔습니다. 여기에 무치림이 자원을 합니다. 일본의 장군 미우라, 그는 무치림을 포함한 3명과 대련하며 일본의 무술 가라데를 보여줍니다. 일본에 대한 분노가 가득한 무치림, 끝까지 미우라에게 덤비지만 심각한 내상을 입습니다. 다음날 일하러 온 연무는 무치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또다시 찾아온 일본 군인과 이조. 연무는 이조에게 무치림의 행방을 묻지만 이조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결국 연문도 지원하여 대련장에 도착합니다. 그곳엔 류사부가 이미 한 명을 끝내고 3명과 싸우겠다고 도전한 상황. 류사부는 잘 싸웠지만 3명을 결국 이겨내지는 못합니다. 류사부는 앞서 이긴 후에 받은 쌀자루를 가지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사토 대령이 그에게 총을 쐈던 것. 그 모습을 직접 바라본 연무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10명과 대결을 신청하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중국의 쿵푸로 중국의 분노를 보여줍니다. 열 명이 쓰러지자 단체로 덤비려는 일본. 미우라 장군은 연문을 인정해줍니다. 貴様名前は我只不過係一個中國人。彼は養門です。 연문은 류사부가 한 명을 이기고 얻은 쌀을 류사부의 집에 가져다 줍니다. 你睇死同胞俾人打死，你仲有冇尊嚴㗎？ 집으로 돌아온 연문. 아내는 이상함을 느낍니다. 늦은 밤 아내는 연문의 상처를 치료해주는데요. 연문은 아내에게 지금의 상황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자신의 답답함을 하소연합니다. 그런 연문을 위로하는 아내. 한편 연문의 친구 청천의 공장의 물건을 훔친 금산조. 그는 청천의 공장에 와서 그 물건을 다시 되팔려고 하는 생 양아치 짓을 합니다. 정작 적은 일본인데 같은 중국인들을 공격하는 아휴. 청천의 아들이 달려와 연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공장에 왔을 땐 이미 금산조는 떠난 상황. 연문은 청천의 간절한 부탁으로 공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명춘권을 가르쳐줍니다. 대련장에서 연문을 기다리는 미우라. 이조는 실컷 얻어맞고 어쩔 수 없이 연문을 데리러 갑니다. 다시는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토 대령이 총을 들고 왔습니다. 연문의 아내에게 관심을 보이자 연문은 사토를 확실하게 처벌합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집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상황. 이조는 기절한 사토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연문의 가족들을 피신시킵니다. 이조는 연문을 잡지 못한 죄로 다리를 절게 된 사토에게 심하게 맞습니다. 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이조. 그는 연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해주었습니다. 결국 연문은 불산을 떠나 홍콩으로 거처를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또다시 나타난 양아치 금산조 패거리. 짧은 시간 연문에게 배운 무술로 그들과 싸우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때 연문이 나타납니다. 금산조의 부하들은 연문이 어떤 자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덤비지 못합니다. 찌질하고 버릇이 없는 금산조에게 긴 대나무로 참교육을 시켜주는 엽사입니다. 그리고 연문은 이때 금산조 밑에 있던 무치림의 동생 사다먼을 드디어 만납니다. 呢樣嘢係你阿哥，你冇同我講佢啊！你知唔知你阿哥死咗？佢係俾日本人打死。你阿哥一直四周圍咁揾你。 형이 남긴 그 철통 안에는 오래전 자신의 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우라는 공장을 습격하고 연문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공장에 와서 미우라 앞에 나옵니다. 사토는 연문을 바로 총살하려 했지만 미우라는 연문에게 일본군에게 중국 무술을 가르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요. 佢話欣賞你喎，想你教佢哋日本人功夫。我唔會教日本人，你咁想睇我打？ 미우라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먹을 음식도 제공합니다.
收翻你嘅虛偽。 연문의 친구 청천은 연문의 부탁대로 아내와 아들을 피신시킵니다. 聽講日本仔同中國人比武啊！ 아내는 그동안 자신과 아들보다 무술에 더 집중하는 연문에게 불만이 많았고 단 한 번도 남편을 응원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대련. 자신이 진심으로 남편을 응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는데요. 드디어 만난 일본 가라데 뮤라와 중국 영춘권 고수 연문. 일본에 굴하지 않은 연문의 신념은 중국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습니다. 부상당한 연문은 청천의 도움으로 가족과 피신하였고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이때 일본 천황의 무조건 항복으로 8년간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1949년 홍콩에 정착한 연문은 영춘권을 가르치며 새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2008년에 개봉한 이 영화 연문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견자단표 액션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액션보다는 연문이라는 캐릭터에 대해 집중해서 봤는데요. 제목을 내세울 만큼 이 캐릭터가 얼마나 매력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영화를 다 본 후 저의 마음에는 품격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분명 무인들은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때론 과격하고 잔인하며 거칠어 보이긴 하지만 언제나 그 중심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기에 아무렇게나 주먹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짜 실력은 적을 눕히는 데만 있지 않고 함께 살아갈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되었을 때 빛이 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타격하는 품격 있는 액션 영화 연문이었습니다.